똑똑한 한의학에서는 한의학적 치료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오늘은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의학 박사 이계복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한의학적 치료 원리 4가지를 말씀드렸고, 예를 들어서 두통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의사로서 치료하는 내용이 저만의 독특한 치료법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동의보감이 있는데요. 이 동의보감은 한의학 치료의 원리를 집대성에서 가장 많이 공부하고 사용하는 책입니다. 많이 잘 알려져 있잖아요. 여기에도 분명히 좌우가 나오어 있고요. 오장육부의 치료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의대에 다닐 적에 교수님께서 이 홍가 정진비전이라는 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홍순승 한의사가 1955년도에 박아낸 책입니다. 이분은 유명하셨던 분이고 진료를 많이 하셨고 경험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은요, 이 책에는 128페이지 그 중에서 16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약 3분의 1가량이 좌치구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위에는 좌측두통, 우측두통이 나와 있고요. 밑에는 왼쪽 어깨, 왼쪽 손목, 왼쪽 허리, 왼쪽 무릎 아픈 거, 왼쪽 발목 아픈 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또 오른쪽에는 밑에 오른쪽 어깨 아픈 거, 오른쪽 손목 아픈 거, 오른쪽 허리 아픈 거, 오른쪽 무릎 아픈 거, 오른쪽 발목 아픈 거 이렇게 좌측 우측과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좌우 치료법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의사가 강조하는 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오장육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치료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었는데 제가 임상 20년 정도 하면서부터 음양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장육부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 다음이 실정, 정신적인 거, 환경적인 거,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한의사가 이 4가지 모르는 한의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압니다. 어떻게 강조점이 다르냐, 어떤 초점을 두고 치료하느냐가 다르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음양이 중요하다는 치료법을 20년 정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관절염에는 6가지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첫째는 염좌입니다. 염좌라는 건 우리가 다쳐서 아픈 거, 삐어서 아픈 거를 말합니다. 그런데 되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되게 염좌 계통은 침 맞고 부항 붙인다든가 뜸을 뜬다든가 약침을 넣는다든가 하면은 잘 낫게 됩니다. 물론 심할 경우는 한약을 복용하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보통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운동을 해야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운동하라 하는 것은 아픈 관절은 관두고 나머지 관절을 운동하라는 것이고요. 그 치료 기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픈 관절을. 그런데 보통 계속 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안 낫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관절이 있는데 자꾸 자극을 준다고 해보세요. 무릎에 자극을 준다고 하면은 여기 근육과 힘줄하고 골막에 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자꾸 자극을 주면은 더 붓게 되고 아프게 되겠죠. 그러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일단 아픈 관절은 안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기푸사라는 거 그건 아닙니다. 물론 정말 우리가 가벼운 골절, 그러니까 뭐 뼈가 금이 간 거 이런 것은 기푸세 놓자는 거예요. 기푸세가 치료입니까? 안정하는 거잖아요. 안정하다 보면 저절로 붓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째가 안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찜질을 해주는데 처음 3일은 차게 해주고 4일째부터 나흘째부터 따뜻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찜질을 처음부터 뜨겁게 하거든요. 그럼 골막이 더 붓겠죠. 더 붓면 더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이 관절은 뜨겁게 해주는 것은 4일 후부터
해주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더 붓게 되고 더 오래 갑니다. 그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세 번째는 오래된 염자는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짧게 된 것, 얼마 된 것은 바로 낫습니다. 그런데 6개월, 1년씩 오래된 거, 침 몇 번 맞고 낫기를 바라시고 1, 2주를 다니다가 안 나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것은 오랫동안 치료해야 된다. 가벼운 것은 잘 빨리 치료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통풍입니다. 통풍은 우리 한의학에서는 백호 역절풍이라고 말을 합니다. 백호라는 것은 호랑이를 말하는데 호랑이가 무는 것처럼 아프다. 그래서 이 통풍 관절이 6개의 관절을 말씀드리는 중에서 가장 아픈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요산이 침착이 되어서 온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소변검사나 피검사를 해보면은 요산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 요산 없애주는 양약을 쓰면 잘 낫습니다. 그런데 양약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든가 또한 완치를 하고 싶은 경우는 한의학적 치료를 고려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쉽게 치료되지는 않습니다. 어떻든 그런 치료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류마틱 관절염입니다. 류마틱 관절염이라는 것은 보통 환자들은 한의학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한의학에도 그런 치료법이 있냐? 다 증상이 있습니다. 치료법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류마틱 관절염의 특징은 첫째는 유주자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의학 책에. 유주라는 것은 움직이면서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이 아프다가 오른쪽이 아프다가 왼쪽 아프다가 팔꿈치 아프다가 무릎 아프다가 지멋대로 돌아다니면서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주자통은 이 류마틱 관절염만 있는 것이에요. 퇴행성은 항상 같은 자리만 계속 반복적으로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특징적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절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절통. 지절통이라는 것은 작은 관절을 말합니다. 퇴행성 관절은 무릎이나 허리나 어깨가 아픈데 주로 같은 부위가 계속 반복적으로 아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작은 관절, 손가락이라든가 손목이라든가 팔꿈치라든가 발가락이라든가 이런 것이 돌아다니면서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관절이 아프다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혹적, 혹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적이라는 것은 붉게 되고 종이라는 것은 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붉게 되면서 부종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류마티성 관절염의 특징은 부으면서 붉게 된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서너 시간 정도 심하게 아프다가 차차차차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되면은 되게 괜찮아지는 거죠. 그것이 네 가지 중에서 보통 두세 가지 이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류마틱 관절이라고 보면 되는데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가 됩니다. 재발 잘 안 합니다. 그런 치료법이 한의학적 치료에 있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가장 대표적인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관절염과 반대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로다가 주로 관절, 큰 관절이죠. 무릎이나 허리나 어깨가 큰 관절이 아프고요. 이 작은 관절은 안 아파요. 그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픈 부위가 반복적으로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서 한 30분, 1시간 정도 이내에 통증이 줄어든다는 거죠. 류마틱 관절하면 서너 시간 정도 움직여줘야 가뿐해지는데 퇴행성 관절은 아침에 20, 30분, 1시간 정도만 움직여줘도 가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점이 특징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가장 큰 대표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왼쪽 관절이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되게 관절염 하면은 많이 사용해서 아프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N자비는 남자인 경우는 되게 10%고요. 여자는 10%에서 12%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 2%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남녀 비슷하게 10% 안팎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 쓰는 것이 오른손을 많이 쓰니까 오른쪽 어깨나 오른쪽 무릎이나 오른쪽 허리가 아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자들은 대부분이 왼쪽이 아프다는 거예요. 왼쪽 허리나 무릎이나 어깨가 아프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밤에도 아프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밤에는 일을 안 하고 편하게 쉬울 때잖아요. 그러면은 편하니까 안 아파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밤에 왼쪽이 아플까요? 이건 한의학적으로다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음양의 원리에 의해서 여자들은 음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왼쪽이 더 아프고 밤에도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관절염 치료제는 왼쪽 오른쪽을 가리지 않잖아요. 밤낮을 가리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
증상의 치료에만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의학은 병의 근본 원리를 찾아서 치료하기 때문에 이것이 약을 끊은 후에도 재발하지 않고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것이 한의학적 치료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을 찾아서 치료한다는 것이에요. 남자의 경우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남자는 대개 오른쪽 무릎이나 오른쪽 어깨나 오른쪽 허리가 더 많이 아파요. 물론 이 퇴행성 환자는 대개 50 이상, 50에서 60 넘은 사람들을 주로 하는데 50 이하는 퇴행성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제외하고 그렇게 되게 여자들은 왼쪽, 남자들은 오른쪽이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 중에서도 위장이 약한 사람들은 오른쪽이 아파요. 되게 마르고 마른데도 불구하고 배꼽 이하, 허벅지나 종아리가 약간 통통한 사람, 그러면서 위장이 약한 사람들은 오른쪽이 잘 아파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여자들은 왼쪽이 더 아프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한 대로다가 여자 중에서 50, 60 넘은 사람 중에서 10명한테 물어보세요. 마르고 하체가 통통한 사람 빼놓고요. 나머지 사람들 10명을 물어보세요. 당신은 관절이 아픈데 무릎이나 허리나 어깨 중에서 왼쪽이 더 아프니까 오른쪽이 더 아프니까 물어보세요. 7명 이상은 대개 왼쪽이 더 아프다고 합니다. 그건 대부분 오른손잡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거랑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한의학적 치료 원리인 음양에 의해서 왼쪽이 약하기 때문에 아픈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약한 걸 회복시켜주는 한의학적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특징이 주로 한약이거든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침만 맞고 낫기를 바라시는 분들 많아요. 물론 가벼운 경우는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성화된 경우나 많이 허약한 경우는 자꾸 재발해요. 잘 안 낫든가 오래 걸리든가 뭐 1년을 치료도 안 나서요.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치료를 하겠습니까? 대개는 한의학적 치료를 하면 가벼운 경우는 2, 3개월, 아주 심한 경우는 3,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그렇게 치료해주면 돼요. 여기서 잘못된 것이 하나 있어요. 대개 이제 약 먹으면은 한약 먹고 치료하고 이렇게 지나서 재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끔 6개월이나 있다. 그래서 아유 뭐 항의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밥을 한 끼를 아주 빵빵하게 먹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그 빵빵하게 갑니까? 많이 가야 하루 갈 거예요. 한약을 2개월, 3개월, 4개월 먹었다고 할 경우에 그 효과가 얼마 갈까요? 죽을 때까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개는 4개월, 6개월 가고요. 6개월, 1년 가고 2년 갑니다. 그 이후에 재발하면은 가끔씩은 치료해 줘야 돼요. 처음같이 3개월, 4개월, 6개월 안 걸려요. 그런데 그때는요, 보통 한 달 정도 이내에 거의 낫습니다. 대부분이. 심해져서 온 경우는 좀 더 걸리겠지만 대부분 한 달 정도만 이내에 치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정도는 해줘야죠. 우리가 대청소를 한번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유지될까요? 평생 동안 깨끗할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얼마 지나서 좀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주스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치료해주면 잘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항상 몇 개월마다 재발하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몇 번 하다 보면은 인터벌이 오랫동안 유지하게 돼요. 가끔씩만 재발했을 때 그때만 가끔 보충해주는 치료를 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남자인 경우는 오른쪽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는 되게 기운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른쪽이 약해요. 그래서 아까 마르시고 위장이 약한 여자분들이라든가 많이 사용하는 분들은 오른쪽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운을 회복시켜주는 한의학적 치료를 하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날구제한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날씨가 흐릴 때나 비 올 때 꼭 관절이 아프다. 이런 분들은 되게 오른쪽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밤에 아픈 경우는 왼쪽이 더 아픈 경우가 많은데 날씨가 흐릴 때 아픈 경우는 오른쪽이 아픈 경우가 더 많은데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한의학에서는 풍한 습에 의해서 온다고 합니다. 물론 왼쪽도 오는 경우가 있는데 오른쪽에 올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풍한 습을 다스려주는 한의학적 치료를 하면 되는데요. 이 습이 한기와 습기는 더 민감하거든요. 인체에도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이 전기 흐름에 민감하기 때문에 습기하고 추운 거에 예민해져요. 그래서 춥고 저리고 습기가 많은 분들은 오른쪽이 아픈 경우가 많고 날씨가 흐를 때 더 통증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맞춰서 치료해주면 잘 치료가 되고요. 습기가 많은 경우는 되게 몸이 무겁고 날씨가 흐를 때 자꾸 눕고 싶고 깔아지고 천근만근 몸이 무겁고요.
이런 것이 온다는 것이죠. 이런 건 검사에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치료해주면 관절도 낫고 몸이 찌부둥하고 무거운 것도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족저근막염입니다. 여기 발바닥 발릴 모형이 있는데요. 여기 발바닥 밑에 앞쪽이 아픈 거예요. 여기 족저근막염인데 이것은 되게 한의학적으로다가 잘 치료가 됩니다. 여기에 신경이라고 흐르거든요. 신장 경락이 흘러요. 그래서 신장 경락은 주로 신장과 방광과 뼈, 호르몬, 생식계통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쪽 계통이 약할 경우에 여기가 아픈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만성화된 경우는 이걸 보충시켜주는 한약을 치료해야 돼요. 만성화된 경우는 이것을 보강해주는 치료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침 일주일, 2주일, 한 달 맞고 낫기를 원하시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 올 때는 침 맞고 충분히 잘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개월 이상 됐을 경우는 특히 밤이나 새벽에 은근히 아플 때는 꼭 한약적 치료를 하는데 한약을 꼭 추가해서 드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훨씬 빨리 낫고요. 이것도 오래된 경우 아닌 경우는 잘 나는데요. 되게 발은 자꾸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오래 가는 경우가 많아요. 손은 아끼면 되는데 발바닥은 자꾸 걷다 보니까 자꾸 자기가 가서 힘줄이 수축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 시간 동안 치료해 주는데 침 치료를 받는다든가 약침 치료를 받으면요 훨씬 단축되거든요. 그래서 잘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결핵성 관절염입니다. 요새는 결핵이 거의 없어서 이런 경우는 드문데 제가 경험해 보면은 결핵으로 인해서 같이 관절염이 온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결핵약과 한약을 같이 복용하면 훨씬 잘 나는 것입니다. 되게 결핵약을 6개월 이상 복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한약과 결핵약과 같이 복용하면은 되게 2, 3개월 이내에 치료가 됩니다. 그러고 재발도 잘 안 하고요. 완치가 되는 것이죠. 근데 되게 이런 경우는 37도에 37.5도의 체온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요. 잘 때 식은땀이 나는 경우가 많고요.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결핵성 관절염을 의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치료해 주시면 잘 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6가지 관절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물질을 먹어라, 뭐가 좋다더라, 인삼이 좋다더라, 홍삼이 좋다더라, 길경이 좋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을 말씀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치료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치료의 방향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런 거 먹는다고 낫을 것 같으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부분 열심히 몇 개월 동안 하고 안 낫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가벼운 경우라 모르겠는데 그런 헐고생하지 마시고 한의학적 치료 원리에 맞춰서 치료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게 몇 개월 이내에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임상 치료 예를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5년 이상 된 경우인데요.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구안화수로 인해서 저희 한의원에 내원했습니다. 구안화수로 인해서 한 달 반 정도 치료해가지고 거의 치료가 끝날 무렵인데 그 부인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자기가 35 정도 됐는데 결혼한 지가 4년이 넘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19년째 류마틱 관절내과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2, 3개월 이상을 류마티성 관절염이 재발되어서 약을 먹게 되기 때문에 임신하고 교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임신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류마틱 관절염은 잘 치료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원리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류마틱 관절염에 대해서 제가 한 3개월 열흘인가 썼어요. 그래가지고 100일분을 쓴 것이죠. 그래가지고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임신을 해보라고 했어요. 임신을 해가지고 몇 개월 후에 아들을 낳았어요. 튼튼한 아들을 한의원에 데리고 온 적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류마티성 관절염이 자꾸 재발하는 것도 한의학 치료를 3, 4개월 정도 하면은 잘 완치가 되고 재발을 잘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번째 경우는 저희 아는 분이 은행 지점장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장모님 되시는 분이 무릎 관절통 때문에 고생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70 정도 되셨는데 이분이
무릎 관절이 쑤셔가지고 특히 왼쪽이 무릎이 쑤셔가지고 밤마다 30분, 1시간마다 계속 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루에 10번, 20번씩 깨기 때문에 도저히 잠을 깊이 못 들고 괴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시고 와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와서 보니까 나이도 있고 그래서 3개월 가까이 치료해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약을 이렇게 꾸준히 한 잔씩 먹다 보니까 세제를 먹고 나서 아우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었어요. 하니까 그분이 나섰다는 거예요. 제가 한의사로서 그 나이도 한 70 정도 신 분인데 이렇게 빠져나온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통증도 심했고 근데도 불구하고 한의학적 치료 원리에 맞춰서 치료하니까 보통은 2, 3개월, 4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분은 한 달 만에 나섰던 것이죠. 이분이 군포에 사셔가지고 나중에는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치료를 잘 되었던 경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의학적 치료 원리에 맞춰서 치료할 경우는 놀라운 효과를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공관절은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서 고려해 볼 것이고 그전에는 충분히 보존치료로서 이런 게 체질에 맞춰서 음양의 원리에 맞춰서 치료하면은 정말 놀랍게 치료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아는 것이 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의학을 사랑해 주시고 강의를 계속 들어주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척추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척추질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경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잘 치료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공유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